전면전 확률이 25%잖아요. 근데 솔직히 빡쳐가지고 전면전 해봤자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한두 달이 전부이다. 코인도 마찬가지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것도 확률이 높지도 않아.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동전 따위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이 석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기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또 붙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한번 때리고 이란이 보복한 후에 찍는 영상입니다. 6월 14일 날 찍는 거예요. 또 싸웠습니다. 할투 단골 메뉴죠. 1084번, 1224번도 비슷한 토픽인데 결론은 두 번 다 주식시장에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가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군 서열 2위, 3위 정도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20명을 암살하고요. 핵시설도 공격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드론을 좀 날려가지고, 드론은 거의 다 잡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건물 몇 개가 부서지든 둥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한 명도 죽고 뭐 그랬습니다. 일단 이란은 군 1인자가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군 육군 참모총장 합동 참모의장이 암살당한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란도 빡치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과 걱정쟁이들이 신났습니다. 요즘 트럼프 재미없잖아요. 관세 하는데 좀 시들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 우리 걱정해야지, 걱정, 세상 무너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무너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요 두 개 영상도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I 두 개로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최신 뉴스 같은 데는 그러기 강하고 GPT도 나쁘지 않죠. 일단 두 AI는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밀 공습, 미사일 기지라든지 방공망이라든지 이런데 타깃을 해가지고 뭐를 날려, 항공기를 날리든 로켓을 날리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사일을 날리든 그런 확률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인, 그러니까 좀 중요한 사람들을 또 추가로 제거한다든지 사이버 전자전을 펼친다든지 대리 세력을 압박한다든지 하마스, 헤스볼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핵시설을 추가 타격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석유시설을 타격하는 거, 이것도 20%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한테는 넌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24년 4월도 근데 3단계로 끝나고요.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이번도 비슷하게 갈 것인가. 24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습을 해가지고 그때도 주요 장교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보복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막 쐈는데 거의 다 막혔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을 타격을 했고요. 이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여기 1번, 그러니까 이제 요게 2번, 요게 3번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강도가 더 높죠. 왜냐면 핵시설도 타격을 했고 그리고 군 2, 3위를 암살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란의 보복은 비슷한 차원,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전면전이 나면은 유가 $100 이상 폭등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두 AI가 합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주식과 코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한데, 근데 일단 이렇게 전반전이나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얻어맞고 모욕을 당해도 정신승리법을 통해서 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죠. 이게 딱 이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럴 것 같아요. 자, 왜냐면요, 결정적인 이유는 군 2인자, 3인자를 죽였는데 1인자는 못 죽이겠습니까? 참고로 이분이 1인자거든요. 86세 종교 지도자가 이란 서열 1등이고 그리고 그 뒤에야 대통령이 옵니다. 21세기에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를 하고 있어. 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란이
딴 나라랑 싸운다고 하면은 전 무조건 딴 나라 편입니다. 네, 물론 이런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아론 님초비치 당시 세계 1, 2위에게 처발리는 최스 3인자 1920년대 30년대 유명하신 분이었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Die Drohung ist stärker als ihre Ausführung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Mein Justib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위협이 실행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의 1인자를 죽이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옵션,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인 거죠.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1인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군대가요. 왜 작년도 3단계에서 끝났겠습니까? 왜냐면은 이란도 알거든요. 전면전 가면 자기 작살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3단계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간단히 뚫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큰 데미지는 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때 한 소리가 이거는 모기가 우리는 물것과 비슷했어. 전혀 안 아파. 네, 이 정도로 그만합시다. 내가 이겼어. 막 이랬거든요. 그때 1년 전에 정말 가소로웠죠, 이란이. 네, 근데 물론 이란도 탄도 미사일 등 중장기 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몇천 개를 날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럭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정말 이런 식으로 총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도 GDP가 20% 망가지고 그리고 수만 명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 방은 시원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이 이란의 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데미지가 별로 없는 드론 공격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막혔고,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시민이 1명 사망했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75%는 이스라엘이 한번 재보복을 한 다음에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란 추가 미사일, 드론 공격, 하마스, 헤스볼라, 이라크, 후티 등 똘마니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할 가능성, 또는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다 합쳐가지고 20%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하마스와 헤스볼라가 최근에 많이 박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둘 다 뚝갑했죠, 완전히. 이제 가자에서 하마스를 거의 괴멸시켜버리고 헤스볼라도 지난번에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리전, 그리고 대규모 대리전을 치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우디와 UAE도 이란의 적입니다. 물론 그 전 이유로 그 진짜 하메네이, 그러니까 1인자, 이란 1인자를 제거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사실. 그래도 전면전이 올 수가 있죠, 당연히. 여기 보면은 이제 3단계 교착 국면이 75%, 확전 지속이 20%, 극단 전면전, 하메네이 제거가 5%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 25%가 이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무섭지도 않아요. 이 시나리오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면전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분석을 좀 해봐야죠. 왜냐하면은 중동은 맨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중동은 1970년대부터 중요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아무도 얘네들한테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석유가 팡팡팡팡 나오기 시작하면서 70년대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970년 석유를 보면은 미국이 1등이긴 했는데 사우디, 이란, 리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애들이 석유를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죠. 1950년만 봐도 얘네들이 되게 미미했어요. 미국이 630만 배럴, 뭐 나머지 애들은 여기 뭐 80만, 70만, 60만 이러고 있었는데 1970년 가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이때부터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중동 전쟁 이 난 게 아랍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럴 때가 한번 있었고, 뭐 수에즈 전쟁 이럴 때 6.1 전쟁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이 5에서 15% 정도 빠졌습니다. 1967년 요때는요, 그 아랍 쪽에서 처음으로 오일 엠바고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뭔가 중동이 빡쳐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힘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요때 별거 없었잖아, 그죠? 근데 요때는 15% 빠졌고 요때도 좀 빠졌어요, 보면은. 자, 근데 1970년대부터는 중동이 파워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73년에 무슨 뭐 전쟁이 있었는데 그거 보복으로 엠바고를 실행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보시다시피 이제 S&P 500이 한 110에서 60까지 거의 반토막 납니다. 작살났어요, 이거.
거죠. 오일 엠바고 때문에 작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요때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8년 동안 하는데 이때 전쟁이 시작하고 이때 2차 오일 쇼크 이런 게 나가지고 미국 주식이 또 한 번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 이때는 중동의 힘이 정말 강했고 얘네들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면은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중동하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후에는 중동의 파워가 줄었습니다. 자, 골프전을 두 번 치렀죠. 미국이랑 이라크가. 1차 골프전 같은 경우는 90년 8월부터 91년 1월까지 있었거든요. 이때는 주식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요때가 한 15%에서 20% 이제 요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자, 2차 골프전은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요때 했거든요. 요때는 보시다시피 그 전에 전쟁 공포 때문에 주식이 한 10에서 15% 빠지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곧바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중동이 뭐가 좀 안 좋으면 주식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많이라는 아니라도 어쨌든 움직였는데 자, 근데 뭐 여기 시리아 내전, 뭐 이라크 전쟁 다시 또 나고 뭐 IS와의 전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을 거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나 봐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 보면 여기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 중동이 글로벌 경제에 주는 영향이 한마디로 감소한 거예요. 글로벌 석유 사용량도 감소했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늘었고 미국 셰일 오일 이게 사실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IS 전쟁 이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자 전쟁 2023년 10월 7일에 뜬금없이 팔레스티나 애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그 콘서트에 사람도 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그래서 지금 7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때 주식이 살짝은 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 뭐 저기 대사관 그 폭격하고 뭐 어쩌고 이때가 4월 1일부터 4월 19일이었거든요. 요때도 한 5% 빠질까 말까 하고 곧바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224번 영상에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보는 유튜브는 할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이거 훌륭한 명언이네.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두 번 또 몇 주간 5% 미만 영향을 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중동이 무섭다고 투자를 이제 중단하는 거 이거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오펙도요. 만약에 이란에서 나오는 기름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비축량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대만 해도요. 사우디가 세계 1위 산유국이었고 이제 2위가 미국이었거든요. 자, 근데 25년이 지났어. 근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지금 사우디의 2배가 되었습니다. 와우. 780만이 이제 1100만 배럴이 되었고요. 사우디는 900에서 1100이 되었어. 별로 안 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UAE, 이란, 쿠웨이트가 있긴 한데 이란이 40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5배 정도의 석유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2000년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됐냐 380대 780 2배였잖아요. 2배가 5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 특히 중동 석유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석유 플레이어이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사우디가 미국의 절반이고 신재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뒤집을 수 없는 트렌드인 것도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중동 사태와 코인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파트 2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2017년에 뭐 시리아 공습, 사우디 아람코 드론 공격, 이란 장군 사살,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가자 전쟁 시작, 이란 대사관 폭격 뭐 이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태는 길어봤자 한 달밖에 못 갑니다. 한 달밖에 못 가고요. 그리고 2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때 떨어졌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런 건 뭐야? 이런 거 뭐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사우디 아람코 들어온 공격 때문에 2달 후에 코인이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코인은 그때 딴 것 때문에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뭐 이거 봐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2023년 7월 이게 뭐였지? 하는데 코인이 석 달 이상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 하마스 이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란 대사관 폭격 이것도 4월 19일에 상황이 종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석 달 6개월 동안 부진한 거는
이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이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래서 우리 코인, 비트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길어야 한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전면전으로 안 번질 가능성이 75% 정도이다. 왜냐하면 1인자, 그 종교 지도자를 죽일 수 있는 위협이 있거든요. 정밀 타깃을 빡 할 수가 있잖아. 참고로 이 정밀 타깃 암살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딱 5국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앤드 터키입니다. 서프라이즈, 터키가 왜 이런 웨폰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놀랍더라고요. 한국은 그게 아직 없대요. 러시아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이거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 굉장히 좋죠. 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이란군이 너무 약해요. 일단 약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똘마니들 저기 뭐 헤스볼라, 저기 뭐 하마스 이런 애들도 이제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럼 기껏해야 무슨 뭐 이란 뭐 민간군 뭐 어쩌고 이런 거 좀 있고, 그리고 저기 뭐 후티 뭐 이런 거 있거든. 예멘에 있는 애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약하죠. 그걸로 대리전을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란군 자체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종교 지도자 조심해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확률이 75%면은 전면전 확률이 25%잖아요. 근데 솔직히 니들이 빡쳐가지고 전면전 해봤자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한두 달이 전부이다. 코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것도 확률이 높지도 않아. 25%이거든요. 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동전 따위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이 석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동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열심히 그냥 투자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여러분의 중동 걱정을 한 80%는 덜어드리는 그런 팩트 폭행 데이터 관련 영상입니다. 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